써요. 예. 오늘 새벽에 아미고 한 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냐면 그 해고당한 직원이 이제 저를 중상모략하고 다니는 거죠. 문자로. 근데 이 아미고는 자기 아들이 미술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죠. 그 내용이 그거죠. 그냥 그림을 안 그린다, 뭐 딴짓을 한다 이런 건데, 이 해고당한 직원이 저랑 같이 있었던 때가 언제냐? 창발을 창업할 시기, 그 다음에 갤러리 2층을 정비하고 춘포 공장을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고 인수인계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을 예를 들어서 알바라든가 인부들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림 그릴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고당한 직원은 제가 노가다하는 거밖에 못 본 거예요. 그 이젤 만들고 청소하고 청소 지시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인하고 도장 찍으러 제가 직접 가야 되니까 출장 다니고 이런 거밖에 못 봤겠죠. 근데 반면에 기린화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제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본 거는 세상에 없는 거야. 그런 식의 어떤 직접 보여주긴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게 자기가 모르는 주주한테 이런 중상모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지금 문자가 온 거예요. 지금 중상모략이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원하고 회사 이사들한테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네. 똑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건 간에 이분은 춘포 공장을 한번 둘러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고당한 직원이랑 연결이 되게 됐는데, 어쨌건 춘포는 언제든지 둘러볼 수 있고, 저는 거기서 지금 또 일정을 말하기가 애매한 게 지금 테러 협박이 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칼 들고 쫓아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명한테 오고 있는데, 잠복하다가 뭐 찔러버리겠다. 그 나간, 그것도 그 나간 직원도 그런 협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을 환불해 가더니 막 갑자기 문자 공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회사 나가더니 너 칼로 찔러버리겠다 뭐 이런다든지. 다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불하거나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험한 말을 막 하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경고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 그 해고당한 직원하고 나간 여직원이 주주들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전화가 갈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문자를 받아보니 오늘 새벽 4시 40분인가 4시 35분에 이제 이분도 상당히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름을 빼고 보여줘야 되니까 아무튼 내용이 보여주기가 좀 뭐하네요.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해고당한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차마 물어보지 못한, 인터뷰를 못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대학 친구예요. 그 해고당한 직원의 대학 친구. 안 만난다는 거예요. 절대 먼저 연락 안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악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저랑 그 사람이랑은 유튜브로밖에 모르지만, 그 해고당한 직원하고 그 대학 친구는 얼마나 오랫동안 알던 사이겠어요. 나이로 따져보면 한 40년 이상 알던 사이 아닙니까? 40년 이상 안 사람이 그
그 해고당한 직원을 악인으로 지칭을 합니다. 악인. 그러니까 나쁜 놈한테 시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 악인에게 신경 쓰지 마. 근데 신경 안 쓰고 싶은데 이렇게 아미고들한테 이런 어떤 명예훼손과 음해성 문자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왜냐면 지금 그 두 나간 여직원하고 해고당한 직원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누가 그러니까 저랑 오랫동안 팬이고 얼마나 오래된 구독자고 이런 거를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거지. 이름하고 명부만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는 한 70% 정도는 이제 저를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이고 30%는 새로 들어온 사람인데 누가 누군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무작위로 음해성 문자를 날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오면은 바로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캡처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그 어떤 그 증거를 제출하는 것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내용만 전달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제 그 명예훼손이나 음해성 문자의 증거를 저한테 제공하고 싶다. 그러면은 캡처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그 아마 여러 주주들한테 보낼 것 같다라는 지금 오늘부터 그 일을 시작할 것 같아요. 오늘부터. 그래서 아침에 지금 이 영상을 올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그 해고당한 직원하고 나간 여직원하고 또 우리 그 저랑 가까운 사람하고 또 이렇게 연합전선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주식하고 그림값 환불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연합전선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서로 하는 얘기들이 점점 일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연합전선을 만들고 있는데 억울한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뭐죠? 제가 성공하면 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공하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1, 20만 원 투자하고 저렇게 나온다면 또는 전부 환불해 간 다음에 저렇게 나온다면 지금 1, 2억 투자한 사람들 어떻게 되란 얘기예요, 저한테. 그뿐 아니라 어렵게 일해서 지금 할부금을 10만 원, 5만 원 내고 있는 이 그 몇 명을 빼면은 지금 거의 1,500명인데 이 1,500명의 사람들을 희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소수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번 일은 그러니까 모든 아미고가 그럴 수는 없지만 몇몇 아미고들은 어떤 문자가 왔을 때 바로 캡처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변호사랑 또 연락을 해서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손보농지 유토피아가 아직 시작도 안 하는 딱 1단계 춘포 공장을 마련하고 드디어 이제 해외 전시 정도, 해외 미술관급 전시를 준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아직 이젤 하나도 만들지 않았고 평상 하나도 만들지 않았는데 좀 신은 실수하지 않으니까 지금 저한테 이 과정을 겪게 하는 분명히 깊은 뜻이 있으시겠죠. 신께서는. 그래서 창발이 상당히 혁신이 되고 있고 제가 관상 보고 뽑은 사람 말고는 지금 회사를 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 한 분이 이제 며칠 전에 여기 와서 그분은 지하트 투자자이기도 하고 제 창발에 5천만 원 이상의 그 부부인데 아내는 5천만 원을 창발에 투자했고 남편은 1,000만 원을 지하트에 투자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림 할부금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가족 내에서 6천에서 7, 8천 투자한 상황이고 또 이제 그 다음날 판화를 사겠다면서 서울에서 공무원 하시는 분이 또 왔다 갔어요. 그래서 요즘에 속상한 일도 있고 해서 같이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술도 마시면 휴먼 디자인 얘기를 좀 해서 휴먼 디자인 HD 그렇게 타고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트리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네오가 있고 오라클이 있고 그 요원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요원하고 그 매트리스에서 네오하고가 굉장히 깊은 관계로 나오잖아요. 그 영화 뒤에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돛 닦을 때 그 수련할 때 제가 자주 들었던, 제가 이제 명상 수련하고 할 때 자주 들었던 얘기가 도고 십장이면 마고 십장이다, 호사다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면은 제가 꿈꾸는 일이 사실 전 지구적인 일이다 보니까 발동하는 그 악마성이, 악마들의 그 정도가 상당히 심해요. 그러니까 도고 십장 마고 십장, 도가 올라가면은 그걸 방해하고자 하는 마가, 그게 이제 그 부처님 스토리라든가 예수님 스토리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 방해하는 정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니 이렇게까지 나오나 정말 놀랍고 있는데, 뭐 테러 협박에서부터 이제 반드시 너를 감옥에 보내겠다, 뭐 이런 문자를 보내고, 저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해고당한 직원이. 그래서 제가 그 해고당한 직원이 오늘 자동차를 반납하러 익산에 오는데, 제가 뭐 좀 보여주라고 거기 직원한테 문자를 몇 개 보내놓은 게 있어요. 그 자기를 40년 동안 알았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그 현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는 무조건 옳은 사람이, 이게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인데,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줄 알고, 그리고 자기는 오류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르소시오의 특성이. 그래서 이제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늙는가라는 그 사람 TV 영상이 있는데, 굉장히 외롭게 죽는 걸로 나옵니다. 굉장히 외롭게, 이제 자기 주변에 이제 뭐 자기 친구가 없어. 이제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그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 정당화하는 거에 그 몰두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과도 바로 해야 되고, 자기가 실수했으면 그런 거, 그리고 자기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HD 휴먼 디자인 쪽에서 그 두 명이 얼마 전에 찾아봤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도자나 선지자와 사이비 교주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이비 교주는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게 없어. 100%인 거야. 근데 이쪽 선지자나 지도자는 자기가 아니어도 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아니어도 된다.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확률적인 세상이다. 그러니까 평행우주론이라는 것은 확률적인 세상이란 말이에요. 확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역할을 하고 그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이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확률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그 긴장을 하고, 자기 자신을 그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동물과 신 사이의 그 밧줄 위에서 짐승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선지자나 지도자고, 사이비 교주는 뭐냐? 자기는 이제 이미 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사람이라는 거야. 뭐 의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나르시시스트적인 어떤 그 사이비 교주한테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 의심이 없다라는 것이 상당히 위로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좀 불나방처럼 꼬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평행우주론이라는 정말 멋진 그림을 제가 그리고 있는데, 평행우주론의 핵심이 확률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신은 언제든지 운명을 바꿀 수가 있고, 또 자기 자신도 언제든지 자기의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확률을 높여가는 것이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테넷이라는 영화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 테넷에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끝까지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